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천채건축사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실제로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령 정보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법 제84조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방법을 보시면은 대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에는 이 내용들을 전체가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9조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서 대지 면적과 오늘은 건축 면적을 보는데 이 두 내용을 보시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 면적은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46조 1항 단서에 따라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46조를 보시면은 건축선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의 지정은 막다른 도로라든지 소유폭 미달이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이 있어요. 공부상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소유폭 미달되는 부분이라든지 가각전자라든지 막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 부분들을 제외하게 됩니다. 면적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 시행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축 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나를 보시면은 대지의 도시공 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내 대지가 있으면 앞에 대로가 있고 보통 대로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니까요. 대로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도로 선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선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원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대지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 거고요. 건축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건축 면적은 제가 밑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라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해당 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을 중심으로 한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비슷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처마, 차양, 부연 이와 비슷한 구조는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부분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외벽이나 기둥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1m까지는 보시면 마지막에 1m까지는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전통 사찰, 축사, 한호, 충전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뭐 제로에너지 건축물 받은 건축물, 그다음에 뭐 충전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이 거리만큼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고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 입출구를 하는 부위의 상부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 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외단열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1, 2, 3번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이라고 해서 나목 1, 3번이죠. 1항 2호 나목에 1, 2, 3번이 있는데 1, 3, 두 내용입니다. 1, 3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의 2에 보시면은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구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돌출 차양의 면적 중 건축 면적에 산입하여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돌출 차양을 제외한 창고 부분의
창고의 건축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그다음에 해당 돌출 차양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6m를 후퇴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요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면적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외 조항입니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조항인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다중 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 요거는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이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같은 경우에도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경사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거나 지상으로 올라가거나 하게 되겠죠.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에 여기에 그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게 되면은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위반 건축물이죠. 지붕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건데, 후시공으로 지붕을 설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당초에는 산입을 하는 게 맞겠죠. 구조물이고 이제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축 면적에 넣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뺐었어요. 그러다가 후시공으로 이 부분을 지붕을 씌웠는데, 이런 건축물이 전국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이렇다 보니까 법에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낸 게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제외해준다라는 내용을 항목을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건축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지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1층 레벨이고 2층 레벨이에요. B1 지하 1층 레벨이에요. 거기에 출입구가 덩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건축 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또는 경사로인데, 장애인용 승강기는 아마 지금 현행으로 보시면 한 13인승 이상이 되면은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가 될 거예요. 그 안쪽에 내부 구조가 그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축 사육 시설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쭉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건축 면적 산정하실 때는 미리 요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우선은 대지의 유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필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지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토지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뭐 학교 용지, 공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도시계획상의 목적이 정해진 땅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죠, 저희가.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표와 그 정착물을 포함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모든 땅의 상위 개념, 그리고 대지, 필지, 용지 모두 토지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놓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택지는 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된 토지, 자리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놓이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 터전은 삶의 기반이 되는 땅, 집터는 집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 터는 건물 시설이 있었던 장소, 땅은 물리적 지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땅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지표 면적, 땅에 대한 부분을 해놓은 건데, 이게 법적으로 그 대지라든지 뭐 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그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냥 법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안 적어놨는데, 건축법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서 대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각 개별법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의 그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었어요. 그 법의 근거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뭐 요런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림 해설인데 요거는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후퇴 거리를 제가 그때 당시 4m라고 했었죠. 그 전통 사찰은 처마의 경우에는 4m 이격을 하는 거고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3m입니다.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축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쪽 끝에는 3m씩 이렇게 가는데 하나의 차량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를 빼고 이런 식으로 빼고 나머지는 면적에 넣는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뭐 이용을 하는 경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받은 경우에는 또 2m까지 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한옥 첨화의 경우에는 또 2m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도 2m까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건축 설계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을 할 때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산정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